안녕하세요. 환경부 대면실 미디어협력 팀장입니다. 2019년 11월 3주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는 조현수 환경보건정책과장이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보관관리 지침서 발표에 대해, 두 번째는 김효정 자원대여론과장이 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 고품질 재생원료로 주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조현수 환경보건정책과장의 첫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작년 말부터 공동주택 건축자재에서 검출되는 라돈이 사용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에 대해 발표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국외 사례, 국내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건축자재 라돈 관리를 위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유럽의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사에 공부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 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능 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하여 사전에 라돈 발생을 최소화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물질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 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느껴지고 없는 현 상황에서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국외 사례가 존재하는 방사능 농도 지수 방식이 가장 과학적인 명확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서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침서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경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 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또한 적용 시기는 이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부터로 현재 국내 4개 인증기관만 존재하는 방사능 농도 분석 기간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침서에는 건축자재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외 공기 중 라돈 측정 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여 라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이행을 위해 설명회, 자료적 제공 등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 있는 환기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 면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건축자재 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구 용역을 수행한 후경대학교 이철민 교수님, 그리고 국토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부 김경태 기자입니다. 네, 환경부 김경태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라돈 측정 방식들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측정을 하면 라돈하고 토륨하고는 구분이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게, 토륨 같은 경우에는 반감지가 짧아가지고 방사능 분解금방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 이런 자재를 측정할 때 토륨하고 라돈하고 같이 묶어서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을 두고 토륨이 사라진 뒤에 측정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여기 지금 4개 기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 지금 신축 아파트 짓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이 4개가 좀 안 된다면 굉장히 많이 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입장할지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측정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간 측정기 같은 데 제대로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프게 측정을 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과장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환경부가 지금 측정기에 대해서 형식 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밀도를 보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인 형식 승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정기에 대해서 이게 믿을 만한 측정기인지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인증기가 정부조차 지금 이거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하나만 봐봐요. 쭉 그리고 외국에서 이 라돈에 대해서 측정 전문가하고 저감 전문가를 따로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네 번째 질문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돈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측정 전문가하고 저감 전문가를 따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는지 그런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 답변은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좀 더 믿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이채민입니다. 이번 그 연구를 진행했던 그 학교 관계자인데요. 라돈하고 지금 질문하셨던 게 라돈하고 토론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방사능 지수는 라돈과 토론과 포타슘을 같이 측정하는 하나의 어떤 측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라돈, 토론, 포타슘에 대한 방사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라돈만을 측정하던 기존의 그 방법보다는 그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직까지 라돈만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표준화 방법이 없는데 이 방사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미 표준화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하기엔 적합하다고 하루에서 이런 방안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4개의 그 국내 그 측정 기관이 있는데요. 그 6개월 정도면 그 추가적인 기관들이 더 생길 것으로 보고 이것은 또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 노력에 맡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 원안이 많이 논의를 해봤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개월의 유의기간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간이 측정기 이 문제는 특히 요새 문제되는 것이 라도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 승인 없이 간이로 그냥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형식 승인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밀도를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원에서. 그리고 네 번째 측정하고 저감 전문가 따로 이렇게 후원해서 육성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예. 저희 라돈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환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도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감 그다음에 측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양성 교수를 따로 해서 인증을 교육 수료 후에 일정 시험을 통해서 인증을 주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도 그런 것들을 이미 선행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번에 연구 보고서에서도 같이 그런 내용들을 같이 첨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했던 게 토륨 부분에 대해서 토륨하고 라돈하고 방사능 주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륨 주기가 짧아서 분비된다고 하면 이게 이 자재를 측정하는 시기, 그러니까 자재를 만들어서 측정하는 시기에 따라 방금 만들어진 토륨이 발생되니까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난 건 토륨이 다 없어져서 방사능이 낮게 나오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정확하지 못한 측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여쭤보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염물질이라는 게 이게
라돈 같은 경우는 그 방사능물질 같은 경우에는 원석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라고 장시간 오랜 기간에 있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사라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준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상의 물질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방출되는 라돈과 토듐의 방사능을 측정해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지수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양을 통제하는 통제해서 최종적으로 유효 선량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기준치가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치가 연간 700시간 이상 평생 노출됐을 때 폐암 발생 확률이 100명 중에 7명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이 지수에 대한 우리나라 라돈 기준. 라돈 기준은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예, 148g입니다. 자, KBS 이승훈 기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라도나이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라도나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직접 하고 있고 대여하는 곳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분들이 그걸 직접 사용하고 거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뭐 불안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항공부에서 좀 이거를 뭐 형식 승인을 좀 받게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든지 뭔가 액션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라도나이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라돈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줘서 미리 예방할 수 그러니까 부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또 측정 방법도 상당히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또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런 양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라도나이를 강제로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조선일보 김영 기자님. 지침이 2020년 6월 이후 이제 준공되는 주택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 6월 이후 준공되는 새로운 주택들에서는 라돈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따를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것은 권고치입니다.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서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따라라 이렇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설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 인식하고 가급적 이렇게 정부의 방침을 따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업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설명 등을 통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라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라돈이 방출되는 루트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토양에서도 나오고 콘크리트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내장 삭제만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100% 잡을 수 있다. 이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수원부터 해가지고 또 환기까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보다 높다고 공개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시공기법상 의무이고요. 그것은 18년 1일 이후에 사계획 승인이 난 공동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면 이어서 김효정 자원개발원 과장의 두 번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